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짐이 많이 없다, 그런데 무거운 느낌만 개선하고 싶다, 이럴 때는 내가 근데 처짐이 있어, 그런데 수술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나는 이제 수술도 좀 생각을 한다, 그럼 수술을 고려할 때는 리프팅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 근데 막상 선택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게 좋다고 하고, 근데 과연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나한테 맞는 리프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피부 처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시면 돼요. 나이가 많지 않거나, 그리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도 잔주름 정도만 있고 처진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처짐이 많이 없다, 그런데 무거운 느낌만 개선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레이저 같은 걸로 많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울세라, 그리고 뭐 써마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레이저로 했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본 것 같다, 그러면 실리프팅을 조금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리프팅이라는 게 무조건 끌어올리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볼륨감이 있어서 좀 처져 보이는 느낌을 살짝 잡아주는데도 실리프팅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무거운 느낌이 있고 좀 지방이 불룩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설명에 추가로 뭐 VP 같은 지방 흡입, 요즘 이제 어큐리프트나 이런 레이저들로 안쪽에 지방을 녹이면서 타이트닝하면서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방 처진 것도 많이 없고 지방이 많이 두껍지도 않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 이제 보통 30대 중반 넘어가시면 여자분들이 어느 순간 확 나이 들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또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너무 내가 얼굴에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럴 때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주름이라든지 처짐은 많이 없는데 내가 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싶어, 노화를 늦추고 싶어, 그러면 노화 늦추는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괜찮죠. 리프팅 레이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노화를 어느 정도는 좀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정도 선에서 꾸준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만 좀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객관적으로 처짐이 있을 때예요. 내가 처진 게 없다고 하면 이런 시술이라든지 간단한 것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처짐이 있을 때는 그걸 해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처짐이 있어, 그런데 수술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단순히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이럴 때 우선 1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술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약간 시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반을 꼬맬 듯 말 듯 살짝 구멍을 내서 시드를 넣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제 이걸 하면서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얼굴 상태에 따라서 약간 처짐만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실리프팅만으로도 괜찮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짐도 있는데 팔자라든지 옆볼이라든지 목 주변이라든지 턱 라인 쪽에 지방도 좀 같이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방을 녹이는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지방 흡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큐리프트 같은 그런 레이저들로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리프팅 효과가 좋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이 엄청 강력하던가 아니면 끌어올릴 피부의 무게가 가벼운 게 실리프팅의 효과가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안 녹는 실도 많이 썼어요. 대신 단점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실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두껍고 하니까 그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안 녹는 실만큼 유지기간이 유지되진 않지만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녹는 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기간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끌어올릴 피부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실리프팅 효과가 좋겠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지방이 뭉쳐 있다라고 하면 지방 흡입으로 그 부분만 좀 가볍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방 흡입을 하면서 동시에 어큐리프트 같은 그런 레이저들로 이런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리프팅 효과가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고 효과도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로 내가 조금 더 턱라인 쪽을 살려주겠다, 라인 보톡스도 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리프팅, 라인 보톡스,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좀 간단한 시술로도 효과가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제 수술도 좀 생각을 한다. 그럼 수술을 고려할 때는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마를 올릴 거냐, 아니면 중안부를 올릴 거냐, 아니면 턱라인 위주로 할 거냐, 목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몇 군데를 내가 원하는 부위를 같이 믹스해서 할 거냐. 그럼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마가 좀 처져 있다. 요즘에는 이마 거상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흉터도 많이 줄고 회복 시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효과는 또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그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마가 처지면 이마만 처져 보이는 게 아니라 눈 주변이 다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뭘 해도 자꾸 뭔가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마 거상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눈 주변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비율도 달라지고 무게감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눈 주변 자체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눈 모습에서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눈가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쌍꺼풀이 없고 약간 처진 눈이라 하더라도 배경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이는 눈이 있으면 정말 그게 처진 것처럼 보이고요. 눈 주변이 굉장히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데 쌍꺼풀이 없거나 약간 처져 보이면 그냥 그 사람 눈의 특징, 개성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거상은 사실 요즘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만약 내가 중안부가 처졌다, 대부분 이제 팔자라든지 이런 게 처진 걸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안부가 처졌을 때는 예전보다 방법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실리프팅으로 좀 개선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근데 그건 비수술적 방법이니까 수술적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관자 부위에 절개를 약간 넣어요. 약간 절개를 넣고 거기서 처진 부위로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관자 절개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단순히 이렇게만 올려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겠죠. 저것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자 주변에 처짐도 좀 있고 볼 주변에도 지방이 좀 뭉쳐 있다, 그럴 때는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 흡입이라든지, 우리 흡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딩 잠바에서 우리가 솜을 빼면 잠바가 축축 늘어지는 것처럼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빼고 나서 그 피부를 좀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게 좋잖아요. 그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어큐리프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흡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먼 부분에 좀 처짐이 있다, 그럼 그 부분만 실 한두 개 정도만 넣어서 같이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관자 절개로 중안부면은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팔자가 이렇게 있고 마리오넷이 이렇게 있겠죠. 목이 이렇게 있으면 관자 주변이니까 그냥 이런 정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이 부위잖아요.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팔자 주변에 지방이 많고 이런 데도 뭔가 지방이 많고 이렇다고 하면 이 부분만 지방 흡입을 좀 하든지, 이런 부분만 흡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큐리프트 같은 레이저들로 좀 가볍게 만들고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러면 중안변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게 내가 중안부뿐만 아니라 마리오넷 부위랑 턱라인 부위가 많이 처진 것 같다, 이 부위를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선택지가 좀 많아져요. 위에서 말한 관자 절개를 하면서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같이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개가 좀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제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처진 느낌이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보니까 되게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귀 주변에만 절개를 넣으셔도 돼요. 흉터 많이 안 보이게. 그래서 귓볼 밑에서 귀 뒤에까지 살짝만 절개를 놓고 당겨 올린 안쪽에 있는 스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당겨 올리고 처진 피부를 정리해주게 되면 되게 깔끔해집니다. 최근에는 우리 예전 한때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에서 이 각도를 만들어주는 수술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 지방도 흡입하고 리프팅도 했는데 여기 각도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턱이 짧은 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턱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즘에 목 리프팅을 위한 실도 많이 나와요. 이 실은 안 녹는 실이고 약간 고무줄 같은 실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 같은 실이 있어서 귀 뒤쪽에 살짝 한 0.5에서 1cm 정도만 살짝 째고 한 바늘 두 바늘 꼬맬 정도만 그 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고무줄 같은 실이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턱 라인이 딱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효과가 없다라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목에 들어가는 실은 빼기가 쉬워요. 그냥 쏙 뺄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환자분들한테 한 번씩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턱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제 조금씩 째고 이제 뭔가를 병합하고 이런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처진 게 좀 많아. 그리고 올릴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스마스 거상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마스라는 거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처지거나 할 때 피부만 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쪽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는 이런 식으로 처지면서 흘러내리듯이 처지고, 스마스라는 안쪽에 피부 안에 있는 근육은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진 얼굴을 봤을 때 단순히 주름만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듯이 무겁게 이렇게 처지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걔들은 피부만 처진 걸 당겨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안쪽에 있는 스마스라는 근육을 다시 재위치를 시켜줘야 얼굴도 작아지면서 리프팅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좀 커지거든요. 뼈는 작아져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시면 얼굴 만져보면 뼈는 되게 작아져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좀 넙대대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노화는 피부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그냥 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넓어지면서 처지거든요. 그러면 안티에이징은 이걸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넓어져서 처진 근육도 좀 제대로 해결해주고 처진 피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얼굴이 그냥 처진 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얼굴도 작아지면서 리프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운 거죠. 단순히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마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스마스 수술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미니 거상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째고 스마스를 당겨준다. 미니 거상 하시고 나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미니 거상 했더니 효과가 너무 오랫동안 안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또 풀거상을 해야 되는데, 풀거상은 수술이 좀 커요. 박립 범위도 굉장히 넓고 절개도 좀 길고 많이 처지고 끌어올릴 게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풀거상 하시는 게 맞죠. 근데 풀거상을 했더니 수술 시간도 제대로 하면 4-5시간 걸리거든요. 회복 기간도 당연히 좀 더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좀 부담스럽다. 그 중간 정도 되는 거상도 요즘 많이 해요. 보통 풀거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째기도 하고 이렇게 째기도 하는데 귀 앞에 들어가고 귀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부 박립 범위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좀 큰 거죠. 야, 이렇게까지 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이거 범위를 좀 줄여서 턱 라인이랑 마리오넷이랑 목 부분 이 부분만 좀 이 정도만 돼도 나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박립 범위를 좀 줄이는 거죠. 여기도 조금 줄이고요. 귀 앞부분 절개도 좀 줄이고, 보통 여기 이제 이계라고 하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귀 앞에. 이 부분 앞으로 흉터가 가면 좀 흉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뒤쪽으로 흉터를 빼요. 그러면 흉터가 훨씬 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귓볼 있죠? 귓볼 앞에, 귓볼 앞부분은 째고 귀 뒤로도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흉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풀거상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길게 박리가 들어간다면, 얘는 이제 박리를 조금 줄이는 거죠. 박리를 좀 줄이고 안쪽에 있는 스마스는 확실히 당겨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풀거상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 시간이라든지 회복 기간이 월등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중간 정도 되는 거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마술은 없잖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수술은 안 하지만 수술 같은 효과는 보고 싶어 하는 게 사실 환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건 없거든요. 본인이 조금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셔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좀 처진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간 수술적 치료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롱텀하게 효과를 볼 거고, 레이저라든지 이런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처짐 자체를 객관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진 거는 수술로 해결해줘야 되고, 하지만 많이 처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노화가 들어가는 걸 좀 예방하고 싶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이저라든지 간단한 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니까 본인 얼굴을 보시고 내가 처짐이 객관적으로 있다, 내가 수술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처진 부위는 나는 이 부위가 스트레스다, 뭐 중안면이 스트레스다, 아니면 뭐 마리오넷 주름이나 턱 라인이 스트레스다, 그러면 그 부위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선택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사실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거 설명 한번 들었다고 해서 판단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시술이나 수술들이 또 수술하시는 분의 성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시술이 맞는지, 사실 최소한의 노력과 투자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게 상담이니까 상담을 먼저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